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고 굵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현재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튼튼한 장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비는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자정쯤 다시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도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우산 들고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20에서 60mm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기온은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포항의 낮 최고 기온 33도 가까이 올랐지만 오늘은 28도에 머물겠고요.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8도까지 올랐지만 오늘은 30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이 27도, 영덕과 경주 30도, 포항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오후에 3m까지 일겠습니다. 해안가에도 너울이 일면서 물결이 해안도로까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내일 비가 그친 뒤 한동안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인구의 52만 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 사뭇 심각합니다. 특히 포항을 세계적인 철강 도시로 성장시킨 베이비 부머들이 조만간 대거 은퇴해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인구 감소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귀농 귀촌 아카데미 교육생 50여 명 중에는 여성들도 상당수 참가했습니다. 남편의 은퇴에 대비해 미리 영농 창업 교육을 받아놓기 위해서입니다. 고향에서 산 것보다 오히려 포항에서 산 게 더 많다 보니까 또 인맥이나 여러 가지 또 환경이나 내가 살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포항이 더 낫더라고요. 포항시는 대도시 은퇴자 유치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며 포항에서 청춘을 바친 산업 여군을 영원한 포항 시민으로 모시는 쪽으로 귀농 귀촌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포스코나 해병대에서 20, 30년 이상 근무하시던 분들이 퇴직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포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포항의 인구 감소는 걱정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11년 52만 명에 처음 진입하더니 2015년 52만 4,63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6월엔 52만 161명으로 줄었고 이달 안에 52만 명 붕괴가 예상됩니다. 민선 6기 들어 인구가 감소한다는 책임론이 일자 포항시는 보여주기식 인구 늘리기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가정, 직장, 양립문화 정착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인구대책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주 여건도 개설해서 그린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문화공연도 많이 하고. 인구 50만 명이 무너지면 그동안 누려왔던 상당수 혜택을 상실합니다. 비자치구청이 폐지돼 공무원 정원도 줄고 도시계획과 도시재개발 사업 등 도에서 위임받은 사무 특례를 반납해야 하고 지방교부세가 한 해 140억 원이나 줄어듭니다. 경북 제1의 도시 젊은 도시 포항이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경주시 인구는 25만 8,200여 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2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1997년 29만 2천여 명까지 기록했던 경주시 인구는 지난해 한수원 본사 이전에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예상됩니다. 여대생들이 술김에 셀카를 찍기 위해 첨성대를 기어오른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야간에 첨성대에 들어가는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어서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여대생 3명이 첨성대로 달려가고 한 명이 먼저 첨성대를 기어올라 두 팔을 벌려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어 나머지 2명까지 합세 관측문에 걸터 앉아 셀카를 찍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깊은 밤 울타리를 넘어 첨성대에 들어가는 사례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당장 그날 밤에도 남녀가 울타리를 가볍게 넘고 여성이 기단석에 올라 한참 동안 첨성대를 만집니다. 이어 남자가 여성을 업고 첨성대를 나옵니다. 첨성대가 야간 놀이터가 된 데는 관리자가 없고 울타리가 낮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문화재 활용이 곧 보존이라는 방침에 따라 낮게 설치된 울타리는 일단 높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의 근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철저히 하여서 문화재에 접근할 시에는 바로 안내방송을 통하여 사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고 통합관제센터에선 한 명이 200여 대의 모니터를 봐야 하는 실정이어서 충분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처럼 야간에 누군가 침입하면 자동으로 방송이 나오는 시설 등 첨단 장비 도입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상경고음이나 강한 불빛이나 이런 것이 울리고 그다음 또 신고나 접수 기록이 되어서 그런 한 행위 한 자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관광객의 접근성을 고려하면서도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안이 첨성대와 함께 다른 국보급 문화재에도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올 하반기 지방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합니다. 대구시는 올 하반기 7급 수의직 3명을 비롯해 9급 일반 행정 56명 등 모두 144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공고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달 중으로 시험 공고를 할 예정인데 사회복지직 124명을 비롯해 행정직 93명 등 모두 44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현재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15,000대에 이르고 오는 2020년에는 25만 대까지 전망돼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채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수시와 정시,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까지 앞으로 100일, 수험생들은 우선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취약한 과목과 단원을 보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수학은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되고 맨날 하고 있거든요, 수학은. 그리고 과탐은 좀 문제집, 기출 문제집 위주로 좀 많이 풀고 있고. 내 몸의 컨디션도 수능에 맞춰가는 연습에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미 느껴졌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일단 끈기 있게 공부를 되게 풀어지지 않고 몸을 좀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수능은 수시 모집에도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수시도 수능을 토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개 정도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해가지고 안정 지원 또는 하향 지원을 하고 나머지 대학은 소신 지원과 상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며 변별력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 나머지 영역 공부 시간을 골고루 안배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어라든지 수학, 탐구의 비중이 높은데 인문계열은 주로 국어 수학,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탐구를 비중 있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차분한 마음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수능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8월 한 달 동안 폭염의 무방비로 노출된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물과 그늘, 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강력 조치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숨질 경우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발의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강화할 방침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업무 과정에서 낭비 요소를 줄이는 데 힘을 쏟기로 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선정된 우수 사례로는 모터 하우징 손상 시 전체가 아닌 손상 부위만 교체해 정비를 최소화하고 공정 대기 시 부대 설비의 가동을 최소화해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등 모두 31건에 이릅니다. 봉화구는 우박 피해를 심하게 입어 고사 직전인 소나무는 서둘러 베어내기로 했습니다. 되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데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봉화군이 산림청과 합동으로 지상과 상공에서 소나무 우박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운과 제산면 등 5개 읍면적 2,942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정도는 소나무 잎이 50% 이상 망가져 고사 가능성이 높은 곳이 28.2헥타르, 회복 가능성이 반반인 곳이 216헥타르, 회복 기대치가 높은 곳이 2,697헥타르로 전체 90%는 일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봉화군은 이 가운데 고사 직전인 28.2헥타르의 피해목은 서둘러 벌채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금강송 군락지로 곧바로 연결되는 산줄기로 소나무 재선충의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우심 지역 30헥타르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인 영주, 이산 두 곳까지 재선충병이 접근하고 옴에 따라서 우리 지역으로 확산 저지를 위해서 조기 벌채를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봉화군은 이달 안으로 산주들과 협의를 마치고 벌채를 시작할 방침이며 목재상들과의 벌채목 판매 계약 알선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특히 헥타르당 600만 원이 들어가는 대체 조림비는 전액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 재해로 인정해서 앞으로 벌채지대에서는 병해충과 재난에 강한 수종으로 생태보건 조림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한편 나머지 피해 지역은 고사 상태를 더 지켜본 뒤에 내년에 벌채와 조림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2일까지 무인헬기 병해충 119 방재단을 동원해 정부 보급종 생산 지역에 대한 벼키다리병 일제 공동 방제에 나섭니다. 벼키다리병은 종자가 발아한 뒤 생육기간 중에 벼키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되고 결국 말라 죽게 되는 병입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5년부터 안동과 상주 등 7개 시군 종자 생산 지역과 인근 지역 등 1,560헥타르에 걸쳐 출수기 공동 방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8월을 맞아 정전에 대비한 설비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비상 전원 장치류와 비상 발전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열 작업장의 열 차단과 냉풍 설비를 점검하는 한편 갑작스런 정정 상황을 가정해 제강과 연주 공정의 중요 설비에 대한 비상운전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현재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튼튼한 장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비는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자정쯤 다시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도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우산 들고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20에서 60mm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기온은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포항의 낮 최고 기온 33도 가까이 올랐지만 오늘은 28도에 머물겠고요.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8도까지 올랐지만 오늘은 30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 27도, 영덕과 경주 30도, 포항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오후에 3m까지 일겠습니다. 해안가에도 너울이 일면서 물결이 해안도로까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내일 비가 그친 뒤 한동안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의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